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그만큼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복잡해지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다양한 양상의 가정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원가정에서의 돌봄이 어려운 아동들을 대신 양육하는 위탁 가정들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위탁 가정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화정 센터장을 모시고 위탁 가정과 우리 사회의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장화정입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이런 5월에 또 가정위탁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5월에 정말 의미 있는 주제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금 16개 시도에 총 18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또 아이가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을 때 네네. 네, 일정 기간 또 위탁가정을 연계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약 480여 가정에서 6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가정위탁 보호제도로 네,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정위탁 보호제도라는 것이 사실 그것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낯선 제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이제 2000년에 강원도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 2003년에 이제 전국에 확산이 되었고요. 올해가 지금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아이가 이제 발생을 했었을 때 위탁 가정 중에 성범죄나 아동 학대, 아하. 네, 또 뭐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없는 가정에 또 연결을 해서 그렇군요.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일단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가정에 이제 위탁해서 보호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아이가 보호 체계가 필요할 때는 가정을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가정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정에서 보호한다라는 차원이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법적 근거로는 네,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예. 네, 그 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의료보험법 등등을 지금 근거로 하고 있고요. 예. 일단 대상은 이제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아동 그리고 보호자가 있긴 하지만 뭐 학대라든지 아하. 또 뭐 방임이라든지 아유. 그래서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 위탁 보호 제도의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네. 어떻게 구분되어 있을까요? 네, 그 아이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보호 기간 그리고 또 부모의 자격 조건 등에 따라서 유형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일반 위탁인데요. 일반 위탁에는 다시 이제 혈연 그리고 비혈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발생을 하면 이제 혈연 중에서는 일단 조부모를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조부모나 외조부모를 찾고 이제 조부모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는 이제 8존 이내의 친인척을 찾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혈연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일반의 혈연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혈연에서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비혈연에서 아이를 양육하고자 이제 마음을 내신 분들이 예. 아이를 돌보게 되는 거고 이때가 이제 일반의 비혈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위탁인데요. 이제 아이들 중에는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지 또 영유아 그리고 경계선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보다 좀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은 또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교육을 이수한
그런 위탁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일시 위탁인데요. 예. 이제 긴급하게 또 분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또는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 이제 부모가 불가피하게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거나 그렇군요. 어쨌든 아이가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 저희가 이제 3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고 한 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보통 네. 집에서 좀 이렇게 양육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아이들은 현재는 어떻게 이렇게 돌봄을 또 이렇게 받고 있는지 현재 네. 실정이 좀 어떨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네. 일단은 무언가 어떤 친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예. 발생을 하면 일단은 그 지자체에서 그 아이들의 보호 체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으로는 예. 먼저 이제 가정형 보호로는 입양과 가정위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보호로는 그룹홈과 그다음에 양육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의 상황 그리고 특성 또 아이들의 욕구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에는 그 사례결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보호 체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까 언급하셨던 그 가정 위탁 보호 제도는 어떤 그룹홈과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될까요? 그룹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일단 뭐 아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예. 그룹홈은 이제 소규모 시설에서 네. 네, 이제 7명, 최대 7명 이하 아이들을 돌보는 개념이고요. 그렇군요. 네, 이제 가정위탁은 이제 일반 가정에서 네, 아이들을 이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네. 그 이제 가정에서 그 양육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룹홈에서 이렇게 좀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양육하는 것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바라보세요?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호 필요 아동으로 분류될 때는 조금씩 상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보통의 이제 제일 가장 많은 사유로는 이제 부모의 이혼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별거나 가출 그리고 부모의 사망 등이 이제 위탁의 사유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1대1로 맞춤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정위탁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룹홈에서도 굉장히 또 열심히 돌봐주고 계시고 네. 또 전라북도에는 한 40여 개의 그룹홈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각각의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아이들이 그 시절에 순차적으로 좀 겪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네. 가정 위탁이라는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예.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센터장님. 네. 하지만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또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도 센터장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5월은 굉장히 좋은 달이죠. 그렇죠. 네, 가정의 달이고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네. 있고 네. 스승의 날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굉장히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이제 전 세계 196개의 나라에서 비준한 이 협약에서는 예. 네, 그 가정이 작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환경이라고 보호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이들 중에는 또 이런 5월이 조금 힘들고 또 좀 쓸쓸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예. 또 의미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또 위탁 가정도 또 그 아이들에게 굉장한 또 돌봄 그리고 따뜻함 이런 것들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그 안에서 또 성숙하게 또 안전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좀 넓은 의미의 가정으로 또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따스한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 아래에는 누군가는 상처받았고 누군가는 어떤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한번 주위를 좀 뒤돌아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위탁 가정과 또 위탁모 아이들을 그동안 쭉 보셨을 텐데 네. 그중에 혹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또 사례가 있다면 네.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희 지금 620여 명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네. 사례 하나하나가 다 맞아요. 만만치 않은 맞아요. 사례이고요. 또 감동이 아닌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래도 조금 기억에 남는 사례라고 하면 그 미숙아를 저희가 위탁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좀 쉽지는 않은 일이죠. 허허. 네. 얼마나 그때 한 태어나기는 한 1.2kg 정도 태어난 아이였어요. 너무 작게 태어났다. 네,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그 친모는 이제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입양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거든요. 네, 입양을 되기 위해서도 이제 기본적인 좀 조건이 있는데 그래요? 네, 그 기준을 못 맞춘 거예요. 너무 아이가 작아서. 그럼 어떡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가정위탁으로 의뢰가 왔는데 예. 사실 저희도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예, 이 아이를 누가 키워주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위탁 부모 풀을 모집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해보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이랑 저희 이제 직원이랑 같이 이제 병원에 예, 이제 아이를 보러 이제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딱 방문을 하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를 보는데 이제 그때 마침 위탁 어머님 그리고 위탁 아버님 같이 가셨는데 이 아이가 위탁 아버님을 보고 네. 핑크시 웃는 거예요. 어이구 어떡해.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눈물 그래서 나. 아버님이 되게 울컥하셨어요. 네, 네, 거기는 다 저희도 아 그러니까. 네, 되게 막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알아보나 아이가? 그래서 저희가 네. 어머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했는데 그래서 그 위탁 아버님이 정말 울컥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2kg쯤 돼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나와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데려왔는데 네. 조금 이제 면역력도 아무래도 약하고 맞아요. 좀 예민하기도 네. 한데 너무 예쁘게 키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도울 때 네. 저희 어머님이 또 떡을 해와가지고 센터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조그만 아기 이제 옷 이렇게 선물로 주고받고 지금 또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힘들지만 또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네. 건강하고 또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시겠어요, 우리 그럼요. 센터장님께서는. 네, 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또 좀 행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좀 궁금해지는 게 네. 그 위탁 가정과 위탁 그 부모님들은 선발 기준이 좀 깐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뭐 하고 싶다라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거나 아무런 뭐 가치관이 없는 상태에서 덜컥 그 아이와 함께 산다고 하면 네. 또 다른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점검하고 또 선별하고 네. 교육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이제 위탁 부모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 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에서 이제 진행하는 부모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예비 위탁 부모 교육을 5시간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제 그때 뭐 이제 가정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것도 교육을 받으시고 심리 검사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네네. 네, 이제 그리고 저희가 가정 방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모든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가정이 아이가 이제 생활하기에 적합한 가정이어야 되어서 이제 환경도 보고 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가정위탁 주사서를 작성하게 되죠. 아, 그럼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그 장소도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깐깐하게 또 보시는 그래야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뭐 집안 가정의 환경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네. 좀 보고 체크도 해가면서 네.
아, 그렇게 선별 기준을 굉장히 깐깐하게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준비해 주실 서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뭐 부모 추천서도 있어야 되고요. 네. 또 본인들의 소득도 증명하셔야 되고요. 하하. 또 건강한 것도 네, 증명을 하셔야 해서 네. 저희가 3년간의 요양급여 내역도 따로 또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 그것들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네. 이제 위탁 부모 풀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소득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네. 어렵죠. 네. 이제 이게 큰 소득을 뭐 필요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수급자시거나 하시면은 아이를 돌보실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의 나이가 각각의 만 25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아이와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셔야 될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5살 아이를 이제 만약에 이제 위탁을 하실 거면 네. 네, 65세까지는 가능하신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본인의 친자녀를 포함해서 네. 총 4명이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대신 이제 18세 이상은 자녀의 구성원에 또 조건에 포함되진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인의 아이가 18세 이상이 2명 있고 그 아래가 2명 있다라고 하면 2명까지 더 가능한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번째 조건은 또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위탁 가정에 어떤 아동 학대라든지 또 뭐 가정 폭력,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정신질환, 뭐, 이런 질환들에 대한 전력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예. 또 이쪽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의 안전상 또 위탁은 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설명해 주신 케이스는 이제 갓난아기의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기 의사가 가능한 나이대 아동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위탁 부모님들께서 좀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을 때 이 네. 아동의 의사도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좀 가름을 하시는 그 편이신가요? 네. 이제 아이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 지자체에 있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네. 이제 출동을 하게 되어서 그렇군요. 아이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이의 뭐 의사나 욕구를 좀 묻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가정위탁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네, 위탁 부모를 찾게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아이의 상황에 맞는 위탁 부모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위탁 부모님이 이제 승낙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서류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마련하셔서 네네. 지자체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 있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이제 위탁 부모님들과 이 아이가 잘 맞을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을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셔서 이제 공문으로 이제 내려주게 되면 이제 가정위탁에서 그때부터 네. 이제 아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탁 가정이라는 것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영원히 쭉 가는 뭐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제 위탁이라는 것은 잠시라는 어떤 또 개념도 들어가게 되는 거라 아이들이 뭐 독립해서 또 나가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위탁 부모의 입장에서는 물론 잘 돼서 나가는 거니까 네. 뭐 정말 큰 그림에서는 참 기분이 좋아야 되지만 뭔가 상실감 이런 것도 상당히 클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위탁 부모님들을 위한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네, 사실 가정위탁의 목적 중에 하나는 네, 원가정 복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입양하고 좀 다른 것이 이제 영구적으로 가정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 일정 기간 보호하다가 맞아요. 네, 친가정의 양육 능력이 이제 회복이 되면은 다시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위탁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실 때 정말 사랑으로 키우시거든요. 정말. 네, 그럴 거 어떻게 아니에요. 보면 내 친자녀는 이렇게 못 키웠는데 맞아. 네, 이 아이들만큼은 정말 온갖 내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민법이 조금 강해서 네. 친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친가정으로 또 돌아가는 경우도 좀 있고요. 네. 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18세까지
보호를 받다가 또 이제 자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위탁 부모님들 굉장히 마음이 좀 헛헛하다고 하세요. 아쉬움도 네. 아쉬움이 뭐예요? 뭐 상실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힘들다고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위탁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아플 줄 아휴. 몰랐다.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기를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또 요 힘듦을 다른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또 치유하고 싶다. 얼마나 힘들면.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연애 이제 한두 번 정도의 그 약간의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가고는 있는데요. 그분들의 좀 힘듦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 헤아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또 이 어머님들이 이제 그 친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네. 아이 막 너무 생각나서 막 옷도 사서 보내주시고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또 아기 뭐 이렇게 아기가 떠오르는 어떤 물품도 사서 좀 전달해달라고 하셔서 네. 저희가 아이의 근황들은 네. 잘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하고 올바르게 또 흘러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을 또 내어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가정위탁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다 네. 또는 뭐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거든요. 예. 네,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도 한번 알아보셔도 좋고요. 예. 네, 일단 전화 주시면 저희가 꼭 안내 드리고 또 부모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비위탁 부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아이를 매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절차는 어떻게 되고 또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또 지원은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오셔서 네, 교육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위탁 가정의 위탁 부모의 역할은 하지 못하더라도 저런 훌륭한 어떤 분들에게 내가 무언가 도울 방법을 좀 전해주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 가정위탁 아이들은 굉장히 연령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아부터 25세까지 그렇군요.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연령층도 다양하고 또 지역도 전라북도 내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저희 기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예. 저희가 아이들에게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네.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좀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학령기 아이들은 안경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료로 또 안경을 또 제작해 주시는 안경원도 계시고요. 네. 또 그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이 잘 없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또 온라인 컨텐츠를 또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분도 또 계시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심리 검사나 또 치료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또 무료로 또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해주시는 분도 계셔서 네. 네, 또 다양하게 네,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아유, 일들은 그러시구나. 네, 뭐 연락 주시면 잘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도움되도록 그렇게 연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깊게 가지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사대를 졸업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직에 이제 계셨어요? 교생 실습을 좀 갔는데 아, 그때 네. 되게 이제 아이들과의 기억이 되게 좋았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굉장히 힘을 얻고 또 가끔씩 뭐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써준다거나 그럼 또 굉장히 그 힘듦이 큰 감동이다. 네, 싹 없어지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동 보호와 또 이 케어 관련해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또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쭉 근무하시면서 느끼는 점도 참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 길을 잘 걸으신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사실 저희 일이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기관 그리고 아이들 또 위탁 부모님, 친부모님 이렇게 조율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는 좀 어느 부분을 양보해야 되는 일이어서 네. 그래서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버겁기도 하고 또 직원들도 뭐 또 울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도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 또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또 안정되는 모습들을 저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아이들이 처음 저희 센터에 오면 굉장히 불안한 눈빛이에요. 내가 살 곳이 어딘지 또 어떤 부모를 만날지 아이들은 너무너무 걱정되고 염려되거든요. 어후, 예.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잘 위탁 가정에 가서 또 안착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꿈을 좀 이루어 나가고 또 변화하는 모습들을 좀 볼 때, 예. 네, 그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렇군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북 가족위탁지원센터에는 뭐 센터장님 외에도 많은 직원분들께서 또 여러 노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또 무엇일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이분들이 어려운 걸 알아야 우리가 뭔가 좀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또 네.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네. 뭐 쉽진 않죠. 왜냐하면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결정되는 일이고 그래서 예.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급하게 판단하고 또 저희가 결정할 일은 아닌데요. 예. 일단은 그 목적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 네, 그런데 이제 각각의 또 친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고 위탁 부모 입장에서는 또 친부모의 관여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이 아이를 위한 그런 일들을 좀 이해시키는 일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네. 또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되면은 정체성이 조금 생기면서 네. 또 이제 독립의 의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약간의 또 위탁 부모의 또 마찰도 있는 시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조율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네. 또 이제 조금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이제 아이가 위탁 아이인데 이제 어려서부터 위탁을 해오다 보니까 그냥 친엄마이고 친자녀인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아이에게 이제 위탁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신 부모님들이 좀 덜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요? 아이가 이제 상처받을까봐. 괜히 좀 편견을 누군가로부터 받을까 봐. 네. 그리고 그냥 본인들은 똑같은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로 인해서 또 상처로 다가올까 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이제 개입하고 가끔 지원하고 또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아, 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아닐까 좀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이제 가정위탁센터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많은 네. 사람들에게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5월은 가정위탁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의 날은 5월 22일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5월이 어차피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지금 위탁 부모, 그다음에 친부모 두 명의 부모가 네. 내 아이 또 다른 아이 이렇게 두 명의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 5월 22일이 이제 가정위탁의 날인데요. 그날 가정위탁 행사를 이제 크게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서울에서 그게 아마 진행되는데 저희 전북에서도 이제 부모님들 같이 모시고 네, 행사에 같이 참석하고 또 이제 유공이 있는 분들은 또 표창도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을 모법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네, 또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도 이제 아동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지금 이제 국제 영화제라든지 또 어린이 마라톤 등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서 예. 저희도 이제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또 5월을 열심히 즐겨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정말 귀중한 이 가정의 가치를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네.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에겐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응축해서 한번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내 뱃속으로 또 낳지도 않고 또 상처도 있고 또 친부모도 있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정이 온 세상이자 우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랄 필요가 있고 이렇게 가정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위탁 부모님들의 내 관심과 또 부모님들의 사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위탁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아이들을 살리는 이런 귀한 일에 꼭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센터장님과 대화하면서 그 5월이 조금 더 진해지고 또 깊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에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컴팩트한 사이즈에 얼음은 더 빠르게. 크기도 내 취향에 맞게. 큰 얼음, 작은 얼음. 얼음 정수기는 코에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코에이. 늘 나에게 솔직할 것을, 언제까지나 변함없을 것을 약속합니까? 네. 믿으니까 평생의 물로 삼다.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